안녕하세요. 뻘짓연구소의 뻘짓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이 LG V50과 갤럭시 폴드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뭐 좀 말도 안 되는 비교인 건 알지만 그래도 약간 좀 재미도 있고, 그리고 혹시 또 약간 특성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약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함께 할 분은 네모난 꿈이란 분인데, 자, 어떤 분인지 한번 소개를 직접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네모난 꿈이라고 합니다. 유튜브는 이제 최근에 시작했는데 이렇게 뻘짓연구소님이랑 같이 리뷰를 해볼 수 있게 되어가지고 되게 기쁘게 생각해요. 네, 아무튼 이분은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IT 분야에서도 또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함께 V50과 폴드를 한번 비교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성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성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둘 다 AP는 스냅드래곤 855로 동일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데, 근데 이제 램 용량에서 조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단 V50 같은 경우에는 6GB 램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GB나 되는 방대한 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능 자체, 그러니까 AP가 약간 CPU 같은 거, CPU 플러스 GPU인데 그렇죠. 이제 그 성능 자체는 똑같다. 근데 그렇죠. 이제 차이 나는 거는 램이다. 그런 거잖아. 근데 램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작업을 할 때 쓰는 건데, 한 번에 뭐 어떤 뭐 무거운 걸 안 하거나 뭐 한 번에 뭐 하나밖에 안 하고 뭐 약간 게임 같은 거 안 하고 그러면 실제 느끼는 성능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일단 약간 앱별로 이제 그 삼성 휴대폰에 최적화된 앱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앱을 사용할 때는 약간의 성능 차이가 느껴질 수가 있고요. 동일한 AP를 사용했다고 해도. 그리고 이제 V50이나 갤럭시 폴드 둘 다 단일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구입하지 않고 주로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하길 원하시는 분들께서 구입하시는 기기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게 바로 최적화죠. 좀 사실 저희 둘 다 이제 폴드도 가지고 있고 V50도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써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느끼기에 좀 사용하면서 뭐 최적화나 뭐 발열에 대한 스로틀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나요? 사실 둘 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G6까지는 스로틀링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LG가 사실 좀 요즘은 좀 괜찮은데 예전에는 약간 진짜 좀 이거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없는 네, 수준이었어요. 그렇죠. 진짜 네. 켜면 바로 렉 걸리고. 네. 근데 이제 G7 때부터는 이제 스로틀링이 많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둘 다 게임을 즐길 때의 퍼포먼스나 이런 거는 거의 차이가 없었고요. 둘 다 성능상으로는 솔직히 이 스냅드래곤 855가 현존하는 모바일 AP 중에서는 최고봉이기 때문에 성능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불만이 없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V50과 비교를 해볼 건데, 먼저 화면 크기예요.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내부 액정은 7.3인치 FHD에서 뭐 QHD급 사이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외부에는 4.6인치 화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사용하다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닫으면 바깥쪽에서도 계속 사용이 가능한 거죠. V50 같은 경우에는 본품은 6.4인치, 듀얼 스크린은 6.2인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데 둘이 합하면 뭐 10인치인가?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절대적인 화면 크기 같은 경우에는 V50이 더 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다른 화면 두 개를 물리적으로 이제 합친 거다 보니까 옆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화면 크기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V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다른 화면을 두 개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색감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LG가 색 캘리브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전혀 고려를 안 하고 그냥 다른 두 개의 화면을 물리적으로 붙이는 거에만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이제 최근에 또 업데이트된 모드 와이드 모드 써보셨나요? 네, 와이드도 이제 한 화면을 두 개로 나눠서, 그러니까 동시에 띄우는 거잖아요, 폴드처럼. 그렇죠. 근데 이제 폴드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하나로 연결돼 있으니까 색감도 하나로 통일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큰 화면을 볼 수 있는데, 근데 반면에 V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중간에 베젤이 화면을 자르고 그렇죠, 그리고 좌우에 색감 차이까지 나다 보니까 와이드 모드는 이제 그냥 가끔씩 재미로 사용할 법하고 실제로 이제 일반적으로 쓸만한 그런 기능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폴드랑은 약간 느낌이 다른 게, 얘는 약간 구분되어 있는 느낌이라면 폴드는 확실히 하나로 구분이 있어요. 통합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큰 모니터 하나냐 아니면 작은 서브 모니터 두 개를 사용하냐,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비유 좋은데요? 큰 모니터 하나냐, 작은 모니터 두 개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무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무게 우리 재봤잖아요, 직접? 그렇죠.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여기서 전자저울로 측정했을 때 275g이 나왔고요. 그리고 V50 같은 경우에는 듀얼 스크린까지 장착한 걸 포함해서 319g이 나왔습니다. V50은 근데 이제 듀얼 스크린을 이렇게 뺄 수 있잖아요. 빼고 이 본품은 얘는 얼마였죠, 무게가? 본품만 따로 빼면 상당히 가벼웠죠. 184g 정도로. 그죠, 184g이죠. 근데 일단 이 듀얼 스크린을 장착했을 때는 무게가 폴드가
한 30g, 40g 정도 더 가볍다. 네, 맞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케이스 무게를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휴대성 부분에 있어서 약간 V50이 듀얼 스크린 장착했을 때 조금 더 무거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무겁죠. 무겁고, 그리고 휴대폰을 접었을 때에도 이게 전체적으로 너비가 똑같은 화면 두 개를 그냥 단순히 네. 포갠 거라 가지고 폭이 되게 넓어지거든요. 두께도 일반적인 스마트폰이 2배 정도고, 반면에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한 화면을 반으로 접은 것이다 보니까 이제 보면은 V50보다 폭이 굉장히 짧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두께는 사실 둘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무게는 더 가볍고. 그러니까 두께 자체는 비슷한데 무게는 더 가볍다. 이런 그렇죠. 거거든요. 두께는 비슷한데 무게는 가볍고, 또 폭도 이제 갤럭시 폴드가 훨씬 짧죠. 지금 보면은.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화면을 뭐 2개 붙이고 화면을 늘리고 접고 이런 것들은 사실 멀티태스킹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V50이 맨 처음 나왔을 때도 야, 생각보다 괜찮네, 생각보다 멀티태스킹이 괜찮네. 뭐 저도 여러 리뷰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멀티태스킹, 그리고 한번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멀티태스킹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갤럭시 폴드가 좀 더 낫지 않나 싶은 게, V50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최대로 돌릴 수 있는 앱이 2개,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면은 총 3개의 앱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한 번에. 반면에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3M 멀티태스킹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아놓고 팝업 형태로 앱을 또 추가로 띄워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화면들이 크기 조절도 굉장히 자유롭고, 한 번에 4개, 5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시켜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근본적으로 항상 의문이 있어서요. 보통 멀티태스킹 어떨 때 하죠? 주로 요즘에는 자동 사냥이 많이 대세가 됐잖아요, 네, 게임에서. 그쵸.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분들께서 자동 사냥을 돌리면서 업무를 보실 때 멀티태스킹을 하는 경우가 많고, 네네. 혹은 이제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내가 그 전에 또 중요한 메일도 보내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사람하고 동시에 연락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약간 멀티태스킹의 핵심 같은 거는 게임이거든요. 그런 게임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V50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V50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아예 물리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위쪽에는 자동 사냥, 아래쪽에는 조작이 필요한 게임, 이렇게 두 개를 확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데, 뭐 게임패드를 이용해서 뭐 게임도 즐길 수 있고요. 근데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게임에서의 소프트 지원이 필수적인데, 뭐 배틀그라운드나 브루스타즈 같은 인기 게임들을 보면 지금 지원이 제대로 안 돼요. 뭐 게임 같은 거를 켜놓고 다른 멀티태스크 켜려고 해도 뭐 오류가 뜨거나 뭐 잘 안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좀 멀티 게이밍, 특히 게이밍 멀티태스킹에 있어서 조금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갤럭시 폴드에서 멀티태스킹을 지원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폴드는 최대 한 번에 7개, 8개의 게임도 동시에 돌릴 수가 있는데요. V50은 한 번에 2개까지의 작업을 최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게임 여러 개를 동시에 즐기는 유저라면 갤럭시 폴드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을 뭐 5개, 6개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지원만 한다면 돌릴 수 있는데, V50 같은 경우에는 2개까지밖에 안 된다, 게임은.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게임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삼성하고 소프트웨어 제작사가 협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또 지원을 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이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폴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막 나온 스마트폰이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실사용 유저들만 알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사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다를까요, 또?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이어폰 단자가 있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V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전자가 사실상 이제 요즘에 음향에 몰빵한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인지 3.5파이 이어폰 단자를 여전히 살려놨던데,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애플을 따라가는 건지는 몰라도 최근에 이어폰 단자를 그냥 다 빼버려가지고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무선 이어폰이 많이 대중화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 끊김 같은 경우가 좀 심하고, 그리고 딜레이도 완벽히 잡아내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폴드는 적어도 무선 이어폰을 넣어줬어요. 그쵸? 그렇죠. 그거는 진짜 양심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뺐다 꼽았다 할 수 있냐는 거죠. 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항상 붙어있기 때문에 요거를 뺄 수가 없죠. 빼면 안 되겠죠. 근데 V50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서브파티 애드온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뺄 수가 있다. 바로 이런 데 장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뭐 V50 쓰는 분들 중에 이렇게 따로따로 들고 다니는 분이 얼마나 있겠냐 싶긴 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가장 큰 차이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V50만 따로 빼가지고 들고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사실 멀티태스킹을 저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매일 모든 시간에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한 가지 앱만 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딱 필요할 때만 꽂아서 마치 변신 로봇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편의성을 굉장히 높여줬어요. 워낙 사용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확실히 조금 더 가볍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V50이 나은 점도 있긴 하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 가장 많이 보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도 유튜브죠. 유튜브 시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V50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시청 그냥 일반적인 스마트폰과 똑같아요. 두 화면 중에 하나밖에 유튜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랑 유튜브 화면을 보는 게 똑같아요. 그런데 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유튜브를 조금 더 만족스럽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화면 비율이 4.3대 2, 그러니까 뭐 4대 3 비율인데 조금은 약간 이상한 비율이 솔직히 애매하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갤럭시 폴드를 가로로 쥐고 영상을 틀면은 레터박스가 상하에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레터박스가 생기는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만 사용한다고 해도 웬만한 스마트폰보다 큰 영상 크기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가로 비율이 길쭉한 영화라든지 이런 걸 감상하면은 레터박스가 좀 더 많이 생겨서 불편한 점이 있긴 했었는데 일반적인 유튜브 콘텐츠를 볼 때에는 이 갤럭시 폴드보다 더 큰 몰입감을 주는 스마트폰을 아직 사용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약간 레터박스가 상하에 크게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노트 10이나 이런 것보다는 화면이 더 크다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유튜브를 볼 때 저희가 댓글을 상당히 많이 그렇죠. 보잖아요. 사실 유튜브는 댓글 보는 재미가 한 50% 정도 되죠. 폴드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모로 만족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의 가장 중요한 촉도가 하나 된 게 바로 카메라죠. 굉장히 많은 카메라가 있는데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폴드가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더라고요.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노트 10이나 S10 이런 거 보던 것과 거의 비슷한 구성이 들어갔고요. V50도 사실 구성 자체는 똑같아요. 기본 카메라, 2배로 찍어주는 망원 카메라, 그리고 더 넓은 화각을 보여주는 광각 카메라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사실 해상도 자체는 스펙시트 상으로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찍어보면 좀 많이 달라요. 스펙시트 상으로 사실 두 기기가 비슷한 거는 분명 사실이에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후처리라든지 그리고 사용한 센서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갤럭시 폴드로 촬영한 사진이 좀 더 화사하고 선예도 또한 좀 더 쨍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많이 비교를 해봤는데 뭐 노이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좋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후처리가 삼성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삼성이 소프트웨어 후처리를 할 때 사진을 좀 더 화사하게 만드는 것에 지향을 둔다면은 LG 같은 경우에는 후처리를 하고 나서 좀 실사에 가깝게 보이게 후처리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 보면은 오히려 현실에서 보이는 색감하고 더 비슷한 거는 V50일 때가 있었어요, 간혹.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결과물을 SNS에 올린다거나 할 때는 갤럭시 폴드로 촬영한 사진이 보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약간 사실 색감이나 채도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높게 약간 과하게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삼성이. 그리고 제가 영상을 또 많이 찍다 보니까 4K 촬영이 있어서 V50은 4K 촬영을 해도 10분이 한도더라고요. 그런데 폴드는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카메라에 나왔으면 이제 스피커도 나와야겠죠. 스피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솔직히 V50의 스피커가 다른 LG 스마트폰들이 스피커보다는 훨씬 좋아요. 하지만 갤럭시 폴드하고 비교하면은 소리가 좀 굉장히 많이 막히는 느낌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고음의 날카로움이라든지 저음의 울림, 그런 영역을 갤럭시 폴드는 스피커 좋기로 유명한 아이패드랑 거의 비슷할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었는데 V50은 그냥 평범한 좀 어느 정도 쓸만한 스피커가 달려있는 스마트폰? 딱 그 정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요즘 LG에서 가장 미는 게 V20 이후부터 계속해서 미는 게 바로 쿼드 DSC잖아요. 그래서 음향 매니아들은 LG폰 아니면 만족을 못해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폴드를 산 다음에도 그냥 순수하게 음악만 들을 목적으로 V50을 따로 챙겨서 다니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들고 다니는 게 뭐 3.5파 이어폰 아니면 뭐 무선 이어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무래도 음향 쪽에서는 역시 LG가 약간 더 많은 점수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요즘 스마트폰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튼튼해야 되잖아요. 내구성에 대해서도 좀 할 말이 있어요, 그쵸? 일단 V50은 그냥 솔직히 말해서 소위 까놓고 말해서 막 굴려도 거의 상관이 없어요. 진짜 튼튼하고요. 뭐 방수 방진 당연히 다 되고 밀스펙 인증까지 받은 그런 기기예요. 반면에 갤럭시 폴드는 진짜 지금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상전 모시듯 대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힌지 뒤에 틈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살짝 있어요. 이 사이로 뭐 물이나 아주 고운 입자가 들어가서 힌지 부분에 손상을 입히게 되면은 기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액정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일반적인 강화유리 화면이 아니라 폴리미드 필름이라는 특수 소재를 이용한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손톱으로 살짝만 찍어도 그 흔적이 굉장히 깊게 남습니다. 그래서 폴드는 뭐 IP68 뭐 이런 방수 방진 인증이 없고 뭐 밀스펙 이런 것도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런 게 없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뭐 방수 방진이 안 되는 스마트폰, 그런 스마트폰들이 내구성보다도 더 떨어지면 더 떨어져요. 예, 그쵸? 진짜 이거는 특수 관리를 하면서 들고 다녀야 해요. 먼지도 들어가면 안 되고 이제 뭐 액체도 힌지 부분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렇죠? 특히 이제 손톱으로 액정을 찍는 거를 제일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군데가 찍혔더라고요. 오늘 들고 오면서 굉장히 고가의 스마트폰인데 제 가슴도 지금 같이 찍혔어요. 맞아 쉽게 찍히고 이러면 약간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실버 색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 후면에 도료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진짜 스크래치가 너무 심하게 잘 나요. 그래서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들고 다니면서 각별히 주의를 기해야 된다. 액체 근처 가면 안 되고 먼지 많은데 근처에 가면 안 되고 이 필름 누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쵸? 예, 진짜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항상 집중을 하면서 기기를 사용을 해야 해요. 그렇죠. 왜냐? 고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고가 V50 같은 경우에는 출고가가 119만 9천원. 그리고 이 듀얼 스크린이 별매인데 제가 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직도 이 듀얼 스크린 무료로 주더라고요. 그런데 폴드 같은 경우에는 얼마죠? 폴드요? 239만 8천원이에요. 정확하게. 제가 며칠 전에 디지털 프라자 가서 카드로 일시불로 긁고 와가지고 정확하게 외웠어요. 그죠? 239만 8천원. 근데 V50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를 끼면 각종 혜택을 받아서 뭐 사실상 거의 공짜 폰 비슷하게도 살 수 있죠. 여러 혜택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혜택이 있죠? 그냥 혜택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기기가 부족해가지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라서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 있으면 사고 아니면 말아라.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출고가 대비 한 2배 정도 차이 나고 실제로는 뭐 혜택에 따라서 3배, 4배 이렇게도 차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은 체급이 다른 핸드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섬세한 핸드폰이기 때문에 수리비도 굉장히 비싸요. 지금 뭐 정확하게 공개된 건 아니고 이제 루머로 돌고 있는 금액인데 디스플레이 교체 같은 경우에 폴드는 메인 스크린이 65만원, 서버 스크린이 99,000원의 비용을 내야 된대요. 반면에 V50 같은 경우에는 25만원이면 교체를 할 수 있죠. 이런 수리비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야, 65만원이면 웬만한 핸드폰, 중급별 핸드폰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리비 부분에서도 약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뭐 국밥이 120그릇이 넘어요, 이게. 솔직히 사용해보면 진짜 V50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딱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바로 재미예요, 재미. 아, 재미. 기기에 이게 개인적으로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사실 V50 같은 경우는 처음 받았을 때는 솔직히 신기하긴 했어요. 이것도 기존에 없었던 형태의 스마트폰이니까요. 하지만 조금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듀얼 스크린하고 색감 차이도 너무 심하게 나고 전체적으로 두 부품의 일관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갤럭시 폴드는 이 큰 화면이 하나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여기 보이는 외부 디스플레이하고 내부 디스플레이의 연계가 상당히 매끄럽게 이루어져가지고 지금까지 뭐라고 제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진정한 재미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큰 화면에서 작은 화면으로 옮길 때 필연적으로 해상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일부 앱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앱 컨티뉴어티를 지원하지 않았고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앱 컨티뉴어티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일부 UI가 잘린다거나 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해가지고 이 기능이 완성도가 높은 건 맞는데 아직 완벽하다고 말할 정도는 되지 않았어요. 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V50과 갤럭시 폴드를 비교해봤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뭔가 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이 두 디바이스가 지향하는 방향은 달라요. 그렇죠. 그냥 이거는 스마트폰을 확장시킨다는 느낌이면은 이거는 스마트폰의 형태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 고친다는 느낌이니까요. 아무튼 굉장히 재미있는 비교였고 앞으로도 이런 거 준비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해주신 네모난 꿈님 감사드리고요. 네모난 꿈님이 폴드 영상 끝에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시 봅시다.